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어제도 기쁜 소식, 오늘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이제 민주당을 한 자릿수로 바짝 추격했습니다. 턱밑까지 왔습니다. 여론조사 거품 이거 제거하게 되면요, 물론 민주당 거품이죠. 그러면은 아마 자유한국당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서초갑 당협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아마 전옥현 차장님의 역할이 상당 부분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네. 저는 그런 용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요. 하여튼 국정농단 사태라고 하는 소위 그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에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이렇게 압축된 것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37.8%고 자유한국당은 28.5%입니다. 그래서 이제 9.3%포인트 차이가 났거든요. 이 정도 차이가 났는데 요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조사 기법에 따라서 상당한 또 수치는 또 좁혀질 수도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그 정부 여당의 실책들, 예를 들자면 24조 원 규모 이 정도를 그 예타 면제 방침을 밝혀가지고 이게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집행 이런 게 아니냐는 비판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 대통령 딸 해외에 이제 이사 간 거, 이주한 거, 이것이 이제 또 사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이것도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깎아먹는 원인이 됐고, 특히 더 이제 묵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김현철 전 보좌관, 정책실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을 의심할 정도의 그런 망언을 했어요. 비록 대통령이 그래서 바로 이게 사표를 수리한 바람에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발언 때문에 이제 크게 영향을 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됐지 않습니까? 요 사건까지도 포함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은 반영됐지만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남지사 이 법정 구속 요거는 그 당일날 한 거기 때문에 요 여론조사에 많이는 반영이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 내주 요맘때쯤 발표가 되는 여론조사에는 이 김경수 사태라든가 또 이 예타 문제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예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근데 이게 말을 하다 보면 말이죠. 한국말이 너무 압축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 정신 차리고 무슨 말인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제일 처음에 예타가 먼저 뭔가 했더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인데 이 엄청난 토목 사업을 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그러면 말하자면 부실 국가 사업이 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내주가 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소상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구속 문제도 그 정치적인 파장과 의미, 그동안에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어떤 거가 문제가 있었고, 또 특검은 왜 필요했었고, 그러면 그 당시 특검이 왜 필요했는지가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런 특검 사례를 어떻게, 언제 적용하는 게 좋겠다, 안 좋겠다, 이런 국민들이 판단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본다면 내주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지지율 편차가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야지만이 또 이게 이제 붐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5%에서 10%라고 본다면은 전당대회만 잘 치르게 되면 민주당을 앞지르는 아마 이게 최초일 것 같습니다. 여권이 야당의 지지율을 야당이 이게 여권의 지지율을 앞지르러 가는 이런 상황이 최초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거 아주 기적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아쉬운 거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이 엄청나게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정말 전당대회를 정말 잘 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정치 선수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우려하는 바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가장 큰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소위 컨벤션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런 컨벤션 효과를 정말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인신 공격성, 그런 당권 주자가 됐든 아니면 최고위원 출마한 사람 됐든 간에 인신 공격성, 비판성 이런 거는 자제하고 정말 정책 대결로 나가자. 그리고 이제 어차피 뭐 때문에 뭐 자격이 되네 안 되네, 또 어떤 사람은 뭐가 있었으니까 출마하면 되네 안 되네,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고 그렇죠. 그거는 신사협정을 맺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 책임당원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당 비대위 차원에서 이제 정리가 끝났잖아요. 예, 예. 그리고 과거에 무슨 선거 뭐 참패 원인이 뭐냐 합니다, 이런 것도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벌써 선거 끝난 지가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에서 내부 식구끼리 싸우는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지금은 이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잘해서든 아니면 민주당이 잘 못해서든 어쨌든 간에 지지율이 상승 국면으로 돌아선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상승 국면을 이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효과를 내는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은 이제 당권 주자 나온 사람들이 한국당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그런 상호 통상적인 선거 국면에서 있을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후보 자격과 자질, 인격, 인품 이런 거 가지고는 논하지 말고 정말 이런 한국당이 새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막 교정시킬 수 있는 그런 언덕바지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국민들한테 제대로 맞아, 한국당이 필요한 게 바로 이거야, 이런 공감대를 줄 수 있는 것은 현 정부의 실정이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24조 예비 타당성 면제 조사하는 거,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이런 걸 바로 잡으려면 우리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건지, 이런 순수하게 정말 여야 간의 정책 경쟁을 하듯이 우리 자유한국당 내 당권 주자들끼리의 정책 대결을 통해서 정말 보수의 가치에 맞는, 그리고 현재의 대내외 정세에 맞는 대안을 누가 제시해 주냐, 이걸 가지고 경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국민 심판 30%니까 국민도 심판 받고, 그렇죠. 당원 심판 70%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이번에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 당원과 국민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깨끗한 심판을 받아야만이 어쨌든 간에 다음 대선 이제 3년이니까 금방 내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당권 주자로 온 사람은 온 사람대로 자기가 당권을 잡았을 때 국민적 3년 후에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제대로 당을 정말 사심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떨어진 사람은 반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또 대권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진정한, 말하자면 이 대선을 앞두고 우리 자유한국당 내에서 차기 주자 간에 공명한 이제 정책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침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나오잖아요. 민주당의 대선 주자 선거 끝날 때마다 1, 2, 3, 4등 대선 주자 풍부한데 자유한국당은 대선 주자가 안 보인다. 이 정당은 앞으로 장래가 없구나. 이런 비판과 이런 아쉬움,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꾸로 됐어요. 대선 주자가 다 없어졌네. 이런 우위의식이 민주당 내에 생기잖아요. 다 지금 날라갔습니다. 예. 김경수 구속됐죠. 안희정이 이제 벌벌 떨고 있죠. 안희정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말이죠. 예. 또 이재명 지사 그렇지. 이재명 지금 뭐 거의 누더기가 됐고 말이죠. 네. 서울시장 인기 추락했고 말이죠. 뭐 누가 있을까요? 이제 이낙연 총리. 에이, 너무 약하다. 그죠? 예. 유시민 진짜 유시민. 유시민아. 근데 딱 유시민은 네. 유시민 봤을 때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정치 안 한다고 몇 번 했잖아요. 국민적 염악 때문에 했잖아요. 그 선거하셨잖아요. 유시민은 자기 얘기대로 한다면 나이 60 넘으면 뇌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정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뭐 정치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저는- 정동영 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정치를 안 한다는 강한 부정은 결국은 다, 손학규 지금 저기 바른미래당 대표, 예? 몇 번을 지금 어디 강진 가서 오고 몇 번 정치 안 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불려 나왔잖아요. 불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건 믿을 수가 없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 민주당은 그런 대선 주자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한참 엄청난 펄펄 날아가면서 국민의 기대를 모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빠지르고, 자유한국당은 어쨌든지 간에 그 어려운 국면에서 이제 대선 주자 군들이 이제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당 내 대선 주자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또 본인 스스로가 대선 주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인 야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번 당권 대회에서 국민들한테 정말 실망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유한국당이 나. 역시 자유한국당밖에 맡길 정당이 없어. 이런 공감을 국민들한테 받아내야 돼요. 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게 지금 2년 만에 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도 철저히 관리해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반사이득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자유한국당이 나름 쇄신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다소나마 지금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더 변해야 되고 말이죠. 더 정돈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 총선에서 정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쇄신을 거듭해서 정말 새로운 인물로 내년 총선을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을 승리하면 바로 대한민국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이팅입니다. 자유한국당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팍팍, 그 다음에 추천 버튼 팍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